아니다. 사전 협의한 초안대로 당도 참여해야 됩니다. 라고 끝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논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음 볼까요? 다음 어떤 얘기가 왔는지. 내가 정치를 해도 여기 있는 사람보다 오래 했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제일 오래 했어요. 내가 대통령 이름 팔아서 내 주장하러 왔습니까? 당이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고위 당정 협의라 하더라도 사실은 네. 의제가 조율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충돌 아닌 충돌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에서 단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당의 그립이 너무 셌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나서가지고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건 안 된다. 의견을 내는 건 좋지만 그런 경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당의 뜻대로 실제로 다 됐어요. 됐지만 입법은 대한민국은 정부도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각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나라는 말은 대통령의 뜻이에요. 이제 공을 넘겼으면 행정부가 할 일들은 행정부가 하겠으니까 당은 거기까지만 하십시오라고 대통령이 선을 그어놨는데 네.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가 요구를 한 거죠. 당이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마지막에 중재안으로 당의 참여 부분은 초안에는 있었으나 우리가 협의를 하겠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하는 외부 위원을 참여 토록은 TF에 하겠다. 이 정도 선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피우면 욕심쟁이처럼 보여요. 검찰개혁안 이후 이 첫 대면한 정, 개혁, 민생 같이 굴러가야. 검찰개혁안이 검찰개혁안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어제 처음 만난 자리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서 여기 개혁과 민생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라고 정청래 대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이다. 국정은 개혁과 민생 두 개의 수레바퀴로 조화롭게 굴러가야 합니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검찰, 언론, 사법개혁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좋은 토론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면 좋겠다.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국회가 받아 안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검찰개혁 이건 국회가 다 받아내야 된다. 당이 좀 주도를 해야 됩니다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든지 언론 개혁, 네. 사법 개혁, 개혁의 어떤 주도권은 입법부가 있는 건 맞습니다. 사실이고 그 법안의 뼈대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개혁이 추진되기 힘들죠. 하지만 행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개혁에는 존재합니다. 뼈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는 게 행정부의 입장이고 정부 입법들을 또 정부가 고민해서 개혁의 완성을 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의 큰 서로의 역할 분담이에요. 근데 사실 뭐 정청래 대표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이기 때문에 개혁에 대해서 네. 입법부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달라. 그리고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인데 저는 그 역할이 끝나면 또 행정부한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또 행정부의 수반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의 시간에 대해서 주도권이 입법부로 존중한다고 하면서 넘겨줬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검찰개혁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입법부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말하자면 행정부가 넘겼죠. 받아서 안았습니다.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견을 얘기했고 입장을 여러 번 피력했고 대통령께서도 토론하자고 했는데 입법부가 그걸 받아줬습니까? 그냥 했잖아요. 그 대신 별말 없고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공이 행정부로 넘어온 상황에서는 행정부가 TF를 통해서 어떻게 개혁안들을 살을 붙여가는지는 또 입법부가 의견을 주되 거기에 대해서 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주도하려고 하는 것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역할 분담을 말끔하게 하는 것들이 진정한 개혁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개혁은 당이 주도를 하는 게 맞긴 맞지만 행정부로 넘길 때는 또 과감하게 딱 넘겨줄 필요도 있는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사실 정청래 대표의 말에 살짝 좀 뼈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지금 요 얘기는 어제 만나서 한 얘기인 거죠. 근데 어제 만나기 직전 날 8일 날 만나는데 직전 날 7일 날 만나서 이런 얘기가 왔다 그래요.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검찰개혁 정부기구에 당도 참여해야 됩니다. 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고 우상호 수석 관여 말라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전날 있었던 고위 당정회의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오갔나 좀 보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마련하는 정부기구에 여당이 들어오는 건 좀 모양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은 좀 빠집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사전 협의 때 당도 참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수석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를 하는 건데 당이 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 대표가 아니다. 사전 협의한 초안대로 당도 참여해야 됩니다. 라고 끝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논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음 볼까요? 다음 어떤 얘기가 왔는지. 내가 정치를 해도 여기 있는 사람보다 오래 했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제일 오래 했어요. 내가 대통령 이름 팔아서 내 주장하러 왔습니까? 당이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논의를 했어도 초안이었을 뿐 김민석 총리가 직접 나섰죠. 그래서 합의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요거는 그럼 누구의 뜻을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여전히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뜻이 통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정회의에서 이 정도의 약간 불협화음이라고 해야 될까? 이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정도의 이견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위 당정 협의라 하더라도 사실은 네. 의제가 조율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충돌 아닌 충돌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에서 단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당의 그립이 너무 셌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나서가지고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건 안 된다. 의견을 내는 건 좋지만 그런 경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당의 뜻대로 실제로 다 됐어요. 됐지만 입법은 대한민국은 정부도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각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이 관여하지 마라. 그래서 당이 나머지 후속 조치까지 관여할 경우에는 정말 검찰 개혁이라는 정말 시대의 과제가 잘못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안 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고 그렇게 강력하게 당에 더 이상 그립을 잡고 검찰 개혁을 휘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는 멈춰라는 걸 경고를 한 거죠. 예. 네, 일종의 경고를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상호 수석이 이 정도까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대통령의 뜻인데 왜 자꾸 얘기를 듣지 않는 겁니까?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얘기가 계속 뺑뺑 맴 돌다가 마무리를 지은 건 결국 김민석 총리가 나서면서였습니다. 김민석 총리, 당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논의를 했어도 초안이었을 뿐 일단 대통령실 정부만 참여하고 입법 과정에서 당이랑 협의를 하시지요. 라고 우상호 수석 얘기에 김민석 총리가 말을 보태서 정리를 하면서 상황이 종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소영주 대변인님, 우상호 수석과 정청래 대표 간의 얘기가 끝이 안 나다가 우상호에 김민석까지 더해져야 정청래 대표한테 좀 맞설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방증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좀 고집을 부렸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막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하면서 그 내 뜻이 아닌 거 알잖아 이러게 했는데 조금 언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보면 정청래 대표가 그 자리에 가서 마지막 검찰개혁까지 당이 다 그립을 잡고 가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치니 사실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나라는 말은 대통령의 뜻이에요. 이제 공을 넘겼으면 행정부가 할 일들은 행정부가 하겠으니까 당은 거기까지만 하십시오라고 대통령이 선을 그어놨는데 네.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가 요구를 한 거죠. 당이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마지막에 중재안으로 당의 참여 부분은 초안에는 있었으나 우리가 협의를 하겠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하는 외부 위원을 참여 토록은 TF에 하겠다. 이 정도 선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피우면 욕심쟁이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당정 갈등에 또 괜한 불씨를 만들지 않도록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는 행정부 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고집을 부리는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목리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젠 행정부에 완전히 좀 넘기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건데, 근데 사실 여기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이창근 위원님. 사실 저희도 그동안 그런 요런 아이템을 다루긴 했었는데 명청시대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재명, 정청래 두 사람 간에 이 당정으로 사이가 좋기만 한 거냐, 살짝 긴장 관계인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여전히 긴장감이 약간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긴장 관계는 계속 지속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당에서 계속 그립을 잡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사실은 대통령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도 존중하고 정치도 복원돼야 되고 그리고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내가 다 품겠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만 어제 대통령의 주재로 그렇게 여야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의 그런 통 큰 결단으로 여야정 협의체도 발족했지만 사실 여당은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맞아요. 더 이상 당이 그립을 잡고 가는 것도 옳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윤 정부에서 본 것처럼 그립을 세게 가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여당은 사실은 여당이 정부의 한 축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립을 잡고 간다는 것은 정말 목리 아닌 목리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긴장 관계가 아니라 정말 대통령의 큰 뜻을 알고 그리고 어제 새로운 출발을 알렸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렇다면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그 얘기는 정부하고 비교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너그럽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뒷받침하는 게 맞지 정부를 앞서 나가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개혁 과제 좋아요.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은 사실은 실족돼 있잖아요. 모든 게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초점 맞췄잖아요. 그래서 오늘 매경 지식포럼에서도 AI 같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당은 이런 주제에 뒷받침하는 것도 뒷받침하면서 개혁 과제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좀 더 긴장 관계보다는 함께 뒷받침하고 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집권 초엔 그러니까 당정의 관계가 좋다가도 한번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긴 있죠. 어느 정도 한 2년, 3년쯤 지나고 나면은 힘의 균형이 당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보통 집권 초에는 드라이브를 이 행정부 쪽에서 보통 걸고 가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정부와 꼭 비교를 할 건 아니지만 사실상 지난 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는 대통령 다음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그 조직을 본인의 사당화를 만들어서 본인의 지지층만 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뭐 한 20% 10% 되는 내 지지층만 있으면 돼라고 정치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르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어제도 여야 지도부에서도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야당을 품고 가고 경청하겠다. 이건 무엇이냐면 당원만 보고 가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전체의 민심과 국민의 의견을 포함하는 품고 가는 그런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고 집권 여당도 그런 방향으로 가라는 모습을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는데 정청래 대표가 왜 저러겠어요? 그 안에서 당원들에게 뭔가를 소구해야 되고 내가 강력한 개혁을 해야만 본인이 말하는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굉장히 환호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고집을 부리는 모양새를 보였다. 근데 지금 참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당으로 돌아가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발언이 나온다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긴장 관계가 다시 촉발되고 최근에 논의 얘기지만 김어준 씨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어준 씨가 유튜버를 운영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영향력, 그다음에 국정 정책에 대한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하는 우려의 시선들이 당내에서 곽상원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정청래 대표의 이런 부분이 같이 합쳐지면 이게 굉장히 이 집권 여당 내에서는 좋지 않은 저는 신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멈추면서 말씀한 대로 정책적인 뒷받침하고 민생협의체 만들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당원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검찰 개혁은 잘 하셨어요. 넘겼으면 털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